시청자 여러분이 슬램덩크 모바일을 즐겨주신다면 채널 업로드에 큰 힘이 됩니다. 슬램덩크 모바일. 예전에 H고등학교 엘리트 선수들과 서울 H대학 선수들의 연습 경기를 참관하러 간 적이 있었다. 신기했던 점은 H대학 선수들이 경기 내내 풀코트 프레스를 사용했던 것이고, 인상 깊었던 것은 H고등학교도 엘리트 선수들인데 고전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격차가 크면 어김없이 풀코트 프레스로 강팀이 약팀을 휘두르는데, 슬램덩크라는 만화에서도 산왕대 국산의 경기에서 빠른 포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를 기울게 만들었다. 풀코트 프레스로 약팀을 압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수비 전술의 두 가지 성격 때문이다. 농구에서 수비 전술은 선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강점을 막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골 및 공격이 강한 팀 상대로 앞선에 2명, 뒷선에 3명을 세워 골 및 수비를 강화하는 투쓰리 지역 방어를 선택하는 것은 상대팀의 강점을 막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상대팀의 약점을 노리는 것도 수비 전술의 선택 이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 공격팀이 벤 시몬스, 웨스트브룩, 라존 론도로 구성되어 있는 외곽슛이 약한 팀이라면 남은 유효한 공격 옵션인 골 밑을 철저히 막아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외곽슛을 유도해 공격 기회를 낭비시키는 데 목적을 둘 수 있는 것이다. 즉 둘 다 같은 투쓰리 수비 전술을 선택한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 수비 전술이 곧 상대팀의 약점을 노려 공격권을 빼앗는 공격 전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 수비 전술은 연속 부족으로 인해 특정 부분의 기량 미달인 생체 농구 팀들에게 위력적이고, 특히 풀코트 프레스의 경우는 아마추어가 깨기 어려운 수비 전술이다. 이 수비가 아마추어 팀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를 말하기 앞서 이 수비를 먼저 설명하자면, 이 수비는 상대팀이 엔드라인에서 공격을 시작할 때, 즉 우리가 공격에서 성공했을 때 쓰여진다. 이 수비의 진영은 엔드라인에서 패스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비수 1명, 그리고 근처에서 공을 받는 수비수에게 붙는 수비수 2명, 하프라인 근처에 1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수비수 1명으로 배치되어 1-2-1-2 풀코트 프레스로 불려진다. 이 수비의 메커니즘은 첫 번째로 최전방 수비수와 그 뒤 2명의 수비수들은 엔드라인에 패스하는 사람의 정면을 막아 사이드 지역에 패스를 하도록 유도한다. 사이드 지역으로 패스를 하게 된다면 최전방 수비수와 그 뒷선 수비수 2명 중 해당 방향에 있는 수비수가 공을 잡은 사람에게 더블팀을 가 강한 압박을 가한다. 공격팀의 볼러가 바운드 패스나 체스트 패스, 즉 빠른 패스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비교적 공의 속도가 느린 오버헤드 패스 등을 유도한다. 그리고 나머지 수비수가 느리게 가는 공을 중간에서 커트해 공격권을 빼앗는 수비다. 만약 공격팀이 패스를 받기 위해 공을 받으려는 인원을 추가한다면 똑같이 선수를 추가하면 된다. 이 수비의 주요 목적은 턴오버고, 그 턴오버를 유발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드로잉 바이올레이션이다. 드로잉 바이올레이션이란 엔드라인에서 심판에게 공을 건네받은 후 5초 이내에 코트 안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해야 하는 룰이다. 사실 이 규칙으로 턴오버를 유도하기는 힘드나 5초라는 시간의 압박 때문에 앞에 있는 수비수들이 패스를 사이드로 유도해도 어쩔 수 없이 패스를 하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두 번째는 근접방어 바이올레이션이다. 근접방어 바이올레이션이란 수비자가 1m 이내의 거리에서 적극적인 수비를 할 때 5초 이내에 슛이나 패스, 드리블을 해야 하는 규칙이다. 흔히 트랩이라 불리는 더블팀 수비가 위협적인 이유는 더블팀으로 인해 공을 잡았을 때 이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초 이내에 패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 패스 이후 사이드 지역에서 더블팀을 당했을 때 더블팀을 상대로 드리블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또 공을 잡고 패스각을 찾기 위해 피벗을 하기엔 사이드 라인이 가까이에 있어 라인아웃 때문에 피벗이 불가능하지만 5초 이내에 어쩔 수 없이 패스를 하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세 번째는 8초 바이올레이션이다. 8초 바이올레이션은 8초 이내에 상대 코트에 공을 이동해야 하는 규칙이다. 이 1-2-1-2 풀코트 프레스에서 첫 패스 이후 가장 패스하기 쉬운 상대는 맨 처음 인바운드 패스를 건넨 선수에게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엔드라인에서 패스를 건넨 선수들은 대부분 빅맨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드리블을 하며 넘어가기 힘들어 결국 패스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선수가 패스하기 쉬운 선수는 자신에게 공을 준 양쪽 사이드에 있는 선수일 것이고, 패스를 해봤자 결국 제자리 걸음이 되기 때문에 8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기 쉽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던진 패스를 하게 만드는 규칙이 된다. 마지막은 역시 스틸이다. 1-2-1-2 풀코트 프레스는 결국 앞에 3가지 규칙을 바탕으로 공격수에게 시간의 압박을 줘 더블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질이 좋지 않은 패스를 하게 만드는 전술이다. 더블팀이 제대로 들어가면 높고 느린 패스를 주거나 자신들이 억지로 더블팀을 돌파하려 하기 때문에 턴오버가 쉽게 발생하며, 또 턴오버 발생 시에 자연스레 아웃넘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역습을 매우 쉽게 당한다. 그렇다면 왜 이 수비가 아마추어 농구인들에게 위협이 될까? 그 이유는 아마추어 농구인들이 제일 결핍되어 있는 능력인 반대손 전진 드리블 능력과 정확한 패스 능력이 이 수비를 깨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양쪽 드리블이 가능해야 이 수비에 대처가 가능하다. 1-2-1-1 풀코트 프레스 수비를 드리블로 대처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것은 수비수가 오기 전에 사이드를 뚫는 것이다. 하지만 패스를 받을 때 수비수를 떨쳐내야 하기에 대부분 수비수를 등지고 패스를 받아 몸을 돌리는 움직임이 필요해 돌파에 지연이 되며, 무엇보다 수비수들도 사이드 라인을 최우선으로 막기 때문에 수비수가 오기 전에 뚫지 못하면 결국 반대손 드리블로 전진을 해야 하고, 또 수비수 2명을 동반한 상태에서 반대손으로 컨트롤을 잊지 않으며 스틸을 피하며 전속력으로 전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이 수비는 최전방 수비수의 배치로 처음부터 반대손으로 던진 드리블을 필요한 상황을 유도할 수 있기에 양손에 능치 못하는 농구인에게 치명적인 수비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 정확한 패스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수비는 더블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명이 비게 된다. 더블팀을 가장 깨기 쉬운 방법은 패스를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반대편 코트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성공해야 이 수비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패스를 주기 전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순간 더블팀에 당하게 되며, 더블팀을 동반한 상태에서 피벗도 밟지 못하며 5초 이내에 정확한 패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짧은 패스나 부정확한 패스로 전진을 해야 하고, 짧은 패스로 전진하기엔 수비수가 백코트할 시간이 충분하여 이 수비의 약점이 반대편 코트의 아웃넘버 상황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1-2-1-1 풀코트 프레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 상황이 되므로 공격자만 리스크를 동반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이 수비의 약점은 양손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이어지는 빠른 공수 전환인데, 아마추어 농구팀 중에 외곽 자원 전원이 양손 전진력 전진이 가능한 팀이 흔치 않으며, 무엇보다 매우 단순한 메커니즘을 가진 수비이기 때문에 체급차가 난다면 확실히 찍어 누를 수 있는 수비라고 생각한다. 끝!